안녕하십니까. 조혜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퍼머넨트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퍼머넨트 중에서 우리 모델의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두상에서 탑 부분은 상당히 플랫하고 사이드 볼륨이 좋은 그런 그 모델이에요. 두상을 갖고 계세요. 자, 이 부분을 이러한 스타일을 탑은 볼륨을 주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출렁하니 내려와서 아래 라인에 라운딩을 풍부한 C컬을 표현해주는 그런 스타일링을 아이롱 폼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모델의 모지를 보시면 곱슬모가 아니에요. 참머리예요. 자 이렇게 참머리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야객을 도포해서 스트레이트윙으로 플랫하게 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액을 도포할 때도 필요한 부위만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리 끝자락을 보시면 상당히 극손상모에 해당해요. 파마도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하는 머리였고, 그 다음에 이런 참머리는 자 모발을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참머리과는 가운데 피질층이 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마나 염색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모피질이거든요. 그래서 피질이 얇은 머리는 어떠한 파마넨트를 해도 탄력 있는 컬을 표현할 수 없죠. 피질이 얇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머리들은 스스로 자연적으로 단백질이 작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단백질을 여기다가 채워주는 그런 컨디셔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전처리에 단백질을 도포해주고 자 끝자락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처리의 주요 성분은 CMC, 콜라겐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손상모 쪽에를 충분히 건강모까지 치고 들어가게 되면 연화가 늦어지죠. 이렇게 끝자락을 골고루 도포합니다. 네. 자, 일액을 도포하시는데, 우리 그 모델의 두상을 보시면, 자, 사이드가 상당히 튀어나왔는데 탑이 너무 플랫하죠. 근데 모질은 참머리예요. 이랬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응용합니다. 굳이 참머리를 가지고 꼭 야객을 또 도포해서 연화를 시켜서 플랫한 아이롱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는 자연모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위만 연화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탑의 플랫한 부위만 뿌리만 연화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탑의 플랫한 부위만 연화가 들어가고요. 라운딩으로 되어질 부위만 야객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웨이브를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안으로 풍부한 C컬을 표현할 거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와이닝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보다 3cm 위부터 일액을 도포합니다. 그래서 자 끝자락은 전부 다 영양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원터치로 도포하셔도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골고루 끝자락만 일액을 도포합니다. 자, 일액을 도포하고 지금 한 10분 정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연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끝자락을 자 노텐션으로 피고요. 자 눌러보고 둘, 셋 했을 때 자욱이 생겼는데 약간 덜 됐죠. 자 이렇게 모질이 얇은 머리는 팽윤될 머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욱이 표현되진 않습니다. 표시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연화는 많이 하지 않고 자, 연화 체크한 후에 깨끗이 샴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잔여 수분이 25% 이상이 남았을 때 열보호제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수분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발라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동백 오일을 바를게요. 저는 열보호제로 동백 오일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분같이 모질이 참모질, 얇은 모질은 수분이 없어지는 머리, 수분이 절대 잔여 수분이 엄청 중요해요. 자, 만약에 수분이 없다 그러면 절대 컬이 걸릴 수가 없다. 만약에 그 모질이 두껍고 약간 곱슬모인 경우에는요, 수분이 다소 없더라도 컬이 걸릴 수 있는 피질층이 두껍기 때문에 확률이 있지만 이렇게 얇은 머리는 수분에 의해서 많은 것을 좌우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탑 부분에 플랫한 부위, 연화한 부위부터 볼륨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아이롱의 스타일링은 성권이고요. 성권에서도 13파이로 진행하도록 하고 온도는 130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표현하는데 과연 나는 가로폭을 몇 센치로 할 것이냐. 5cm 정도가 가장 적정하고요. 세로폭은 물론 모발 양이 중요하겠지만 평균 1c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테크닉으로 뿌리 볼륨을 자, 연화한 부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탑의 연화한 부위만 뿌리 볼륨을 1차 볼륨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자, 먼저 앞머리는
얼굴로 닿아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빨리 자연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머리부터 와인딩을 하는데, 자, 이 머리는 내가 이분을 볼륨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C컬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뿌리는 13파이, 뿌리는 13파이로 뿌리를 살려주고요. 자, 19파이로 들어갈 건데요. 자, 뿌리는 13파이로 그리고 19파이. 자, 이 아이의 아이롱 온도는 125도입니다. 손상모 기준이었을 때. 자, 각도 들었죠? 한 바퀴 반 정도 회전. 뜸. 자, 다시 회전. 이렇게 앞머리를 표현할 거예요. 다시. 자, 앞머리는 이분은 뿌리까지 상당히 플랫해요. 그랬을 때 13파이로 뿌리를 조절하고요. 평균 뿌리 볼륨은 누구나 13파이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곱슬머리이면서 머리가 힘이 좋은 머리는 16파이가 적정하고, 극손상이면서 머리가 모류가 너무나 가늘은 머리는, 그 다음에 모류가 완전히 들러붙는 머리들 있죠. 그런 머리들은 10파이가 뿌리 볼륨을 표현하는데 가장 안정적이다. 자, 19파이입니다. 자, 끝자락에 한 바퀴 반을 계산을 하고, 인커브 들고 뜸, 둘, 셋. 자, 진행, 뜸. 자, 진행, 뜸. 내 손이 닿아도 그렇게 뜨겁지 않을 정도의 온도. 자, 이렇게 앞머리를 표현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이드에 있는 머리를 한 바퀴 반을 탄력 있게 C컬을 걸을 거예요. 커팅 되어져 있던 앵글대로 각도를 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술각을 한 바퀴 반을 탄력 있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힘이 없는 머리는 한 바퀴 반이라 치더라도 두 바퀴에 가까운 웨이브를 했을 때 한 바퀴 반이 표현돼요. 온도는 125도입니다. 습도는 25%. 끝까지 빠른 시간 안에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파이수가 이렇게 두껍게 19파이를 이렇게 나갈 때는 이 모발은 만약에 이 모발의 모델의 모발이 만약에 두껍거나 곱슬 헤어예요. 그러면 22파이나 20파이 이상 22파이로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모질 자체가 피질이 작아서 컬력이 탄력이 없는 이런 모발들은 내가 원하는 파이수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가는 게 좋겠죠. 자, 회전 밀고요. 공간을 마련해주고 치고 나오죠. 자,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여러분들, 자, 이 아이롱 안에 모발이 찍혀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열 전달했을 때 그게 정확한 탄력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모발이 밖으로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 부드럽게 둘, 둘, 셋. 수분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자, 균일한 텐션을 유지해주고 자, 빨리 빠져나옵니다. 거의 한 바퀴 반이라고 하지만 실은 두 바퀴에 가깝다. 자, 이렇게 이러한 테크닉으로 후대각의 섹셔닝으로 자, 커팅 되어진 앵글이 레이어드이면서 앞쪽으로 약간 짧아졌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커팅 되어진 앵글대로 후대각의 섹션으로 섹셔닝을 하고 그대 자, 가져가는 패널 자체도 커트 라인, 커팅 라인을 따라가면서 앵글을 조정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커트 되어진 것을 한번 찾아가 보자. 자, 커트 되어진 걸. 아, 요렇게 커트가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 아이를 이렇게 와인딩을 하셔야지 이렇게 와인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한 테크닉으로 섹셔닝을 작게 파이 수가 그렇게 작은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섹셔닝을 작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의 웨이브가 표현이 됐고요. 자, 네이프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롱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브로킹 자체가 4개만 되면 됩니다. 사이드 자, 반 나누고 그 다음에 백에서 센터 포인트 반 나누어서 이 아이도 커팅 앵글을 따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첫 번째 라인을 후대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딩 섹셔닝을 표현하는 게죠. 그래서 자, 여기서 빗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가자 하는 빗질을 내 손이 받쳐주고 그냥 대충 빗질하는 게 아니라 자, 등이 빗질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 내 손이 받쳐주고 등이 빗질을 해줘요. 빗등이 빗질을 해서 그대로 모아 잡습니다. 둘, 둘, 셋, 회전. 빗. 받치고요. 자, 회전하는 순간 중요한 것은 이 빗이, 자, 이 빗살이 뒤쪽으로 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모발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를 다 빼줘야 된다. 이 안에 겹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진행합니다. 그래도 덜 빠진 게 있네요. 그럴 때는 또 빼줘요. 자, 진행, 뜸, 가죠. 자, 인, 하나, 둘, 셋, 따, 진행, 내려갑니다. 이때 머리가 더 길었을 때는 또 받쳐줘서 빗살이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둘, 둘, 셋, 진행.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하나 표현을 해볼까요? 자, 후대각으로 약간의 라인딩 섹셔닝에 두상 라인 따라 후대각으로 섹셔닝을 한다. 자, 빗질은 자, 빗등이 빗질을 하고 모아 잡는다. 잡았어요. 자, 이 패널의 중심 축이 90도가 되게 가지고 옵니다. 둘, 멈추죠. 회전. 첫 번째가 중요하다. 자, 빗살이 완전히 감싸죠. 그리고 회전. 자, 어떻게? 아, 빗살이 뒤로 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앞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모발이 빠져나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자, 앞쪽으로. 그리고도 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 자, 뜸. 회전. 자, 다시 아래로 진행. 둘, 셋, 뜸. 회전. 아이롱은 뜸과 회전이 중요하죠. 텐션과. 자,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테크닉으로 진행합니다. 자, 와인딩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네요. 끝자락을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를 19파이로
다 후대각의 섹션으로 와인딩을 했어요. 자, 중화를 하는데요. 중화는 탑 볼륨을 하는 안개 분부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1차 중화 안개 분무하고요. 3분 후에 2차 중화하고 다시 또 3분 후에 종합 토탈 6분 후에 샴푸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샴푸하고 왔네요. 젖은 상태에서 한번 컬을 한번 볼게요. 상당히 탄력 있게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탑 볼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을 살린 부위를 보시면 볼륨이 젖었는데도 이렇게 볼륨감을 보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약간 타월 드라이만 해서 촉촉했을 때 이때 수분 에센스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고루.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스타일링을 했을 때 그때 마무리 제품을 발라주시는. 건조를 좀 할게요. 자, 이 정도 수분이 100% 날아가진 않았지만 이때 다시 한번 스타일링제를 에센스, 자, 세팅 펌이라던가 매직,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세팅 아이롱 펌은 전부 다 연화를 해서 하는 모든 머리는 스타일링제가 수분이 없는 그런 스타일링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프트 왁스라던가 이런 에센스류가 좋겠죠. 이렇게 집어가면서 스타일링을 내는 거죠. 자, 모질이 보통 이런 머리들을 여러분들은 뭐 디지털 세팅이나 이렇게 세팅으로 표현하시는 것보다 아이롱으로 표현하면 장점은 뭐냐면 끝까지 균일하게 C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모질이 얇은 모발인데도 불구하고 탄력 있는 컬링을 보실 수 있죠. 탑 볼륨도 보시면 상당히 볼륨이 풍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스타일링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살롱에서 이제 시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롱 펌은 대세로 올 거예요. 그래서 아이롱 펌은 이제 고객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 고객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박리담의 형태, 그러니까 저가의 스타일링을 여러분들이 전달한다면은 갈수록 직원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좀 더 고가의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아이롱 펌을 좀 더 어렵지만,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꼭 도전해야 될 과목이라고 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지금 아이롱을 기구도 성권 아이롱도 저에 맞게끔 요즘 이런 그 컬링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품도 물론 중요하고 전처리도 중요하고 이런 교육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항상 문의하셔서, 교육하는 데도 많지만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하셔서 상담하셔가지고 한번
아이롱 폼을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시술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